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신승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을 처음 접하실 때 필요한 분석 방법 2가지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셨던 분이라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좋은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을 거고요. 오히려 좋지 않은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가야 될 텐데요.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진 좋은 기업이 수익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냐? 꼭 그렇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부실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부진한 실적을 낸 기업은 손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가? 그것도 반대로 나쁜 주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주식 투자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가야 될 텐데요. 주식 투자란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한 뒤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여서 적정 가치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할 때 매도하면서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고평가된 가격에 매수를 하였다면 시세 차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비록 부진한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가격에 매수했다면 반대로 시세 차익을 낼 수도 있는 것이 주식 투자의 속성입니다.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탑다운 방식은 거시경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 산업 분석, 마지막으로 기업 분석을 실행하는 단계를 탑다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바텀업 방식은 기업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산업을 분석한 뒤에 마지막으로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형태를 바텀업 방식의 내재가치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이든 바텀업 방식이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이 탑다운 방식을 분석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거시경제 분석입니다. GDP 성장률이라든지 금리, 환율, 원자재 동향 등 이 매크로 환경 전반에 대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매크로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들을 읽어보는 것, 혹은 이 주요 경제 연구소들의 거시경제 전망 자료들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이 투자정보 리서치 리포트 안에 경제 리포트에서 저희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 분들의 거시경제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를 참고하신다면 거시경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산업 분석입니다. 산업 분석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같은 IT 기업에 있어서는 반도체 가격과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가 중요하겠죠.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의 바이오 시밀러 점유율 데이터 추세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일일이 찾아보기란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희 삼성증권 각 섹터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자료들을 리포트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기업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이러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기업 분석이 되겠습니다. 결국 투자의 목적은 해당 산업에서 어떤 기업을 살 것인가가 핵심이겠죠. 기업 분석은 보통 기업들의 IR 자료를 확인하거나 사업 보고서, 뉴스 플로우 등 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해당 기업들의 이 주요 공시와 정기 보고서를 검색하는 거겠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러한 상장 기업들에 대한 모든 공시 서류를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최근 재무 상태와 이익은 상승하고 있는지, 지분 구조는 어떤지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아울러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보고서 역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이 항상 시장과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를 둘러싼 이슈와 환경, 그리고 전망 등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앞서 기본적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 분석이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도구였다면 기술적 분석은 언제 주식을 사고 팔 것인가, 즉 매매 타이밍에 대한 결정입니다. 같은 차트에 대해서도 해석에 따라서 각자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판단에 보조지표로만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매매의 절대적인 판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기술적 분석에서는 정배열에 매수하고 역배열에 매도하라, 이것이 철칙인데요. 처음 차트를 접하시는 분들은 양봉과 음봉,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은 해당 주식의 주가에 대한 이동평균 값을 합산한 선입니다. 통상 5일, 20일, 120일 이동평균선을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정배열 차트란 장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아래로 위치한 차트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듯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이 차례로 하향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정배열 차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양봉과 음봉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차트에 보시는 빨간색 캔들을 양봉, 파란색 캔들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양봉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은 캔들입니다. 즉,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날이 캔들이 양봉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종가보다 시초가가 낮은 캔들이 음봉입니다. 주가가 올랐더라도 종가보다 시초가가 낮다면 음봉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해야 할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정배열 차트란 장기 이동평균선이 캔들보다 아래로 위치한 차트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캔들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을 골든크로스라 이야기합니다. 정배열 차트로 전환될 때에는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양봉이 음봉보다 많고 음봉보다 양봉의 높이가 더 길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것은 매도보다 매수 세력이 더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랫꼬리가 긴 캔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장중에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많다라는 증거죠. 반대로 매도를 해야 될 차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매수를 해야 될 차트와는 조금 다르죠. 파란색, 즉 음봉 캔들이 많고요. 그 음봉 캔들의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이번에는 역배열로 되어 있죠. 제일 아래가 5일선, 중간이 21선, 마지막이 60일선, 즉 장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 이동평균선을 하향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매수해야 될 차트는 골든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데드크로스, 즉 매도를 해야 될 차트로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 차트는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윗꼬리가 긴 음봉이 많다는 거죠. 즉 고가에서 매도세 유입이 많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봉이 양봉보다 더 많고요. 양봉보다 음봉의 높이가 더 길다라는 점입니다. 즉 시가보다 종가가 현저히 낮은 것은 매수 세력보다 매도 세력의 크기가 훨씬 더 강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공 투자를 위한 매매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자라는 말씀입니다. 투자의 성공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해서 감내할 수 있는 투자 자금과 리스크 관리, 본인만의 투자 기법을 조합하는 것이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와 산업 공부가 선행되어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추천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실수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검증된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를 주식을 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래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을 가격으로 반영하는 곳입니다. 여러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선호도의 결과가 주가로 반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나만의 생각보다 이 대중의 투자자가 선호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리포트를 읽기 어렵다거나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기 어렵다면 우리 주변 상황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00년대 초반 네이버 검색이 보편화될 때 네이버를 투자했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이 보편화될 때 카카오에 투자했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겠죠. 두 번째는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종목들의 매매에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3할의 성공률이라고 할지라도 수익 종목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면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손실이 난 종목은 적정한 수준에서 손절하고 반대로 수익이 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3할의 성공률이라도 성공된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하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주변에 투자 권유를 받거나 친구들로부터 좋은 정보가 있다면 매매하시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는 여러 가지 기능과 가격들을 비교하죠. 더 비싼 자동차나 집을 구매할 때에는 더욱더 선택에 고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을 선택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투자란 대중이 알아보지 못한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 가치가 재평가받을 때 시세 차익을 내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죠.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투자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주식을 고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분석부터 언제 주식을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투자 원칙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처음 접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모두 섭렵하시기에는 시간적인 제한과 물리적인 제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투자 3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